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차주분께서 뽑자마자 원래는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길들이게 하시라고. 우리의 원칙이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미루고 미뤄서.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아. 그 대구 코로나 많이 진정됐나요? 네. 예. 그래서 먼 길 와주셨고요. 지금 거의 뭐 2,000km도 안 탄 정말 등록증에 그도 안 마른 차입니다. 이게 이 중형 사이즈에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가 국산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18,000대가 오후 3시까지 그 판매가 됐고 그 중에 64%가 하이브리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예약 판매가 중단이 된 게 이게 1000cc에서 1600cc 미만은 리터당 15.8km의 연비를 나와야 되는데 이상을 도달을 해야 얘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143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등록비도 한 70만 원 정도 경감이 됩니다. 총 210만 원 정도죠. 그런데 기아가 15.3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소수점 몇 짜리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한간에 알려진 이종 저공해도 혜택을 못 받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종 저공해는 받아요. 그런데 그 세제 혜택, 뭐 교육세라든지 뭐 이런 특수세, 뭐 이런 그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할 때 돈이 더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아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감면분만 181억이고 7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300억 정도를 물어내야 되는. 근데 다 물어냈답니다. 그 선정 계약자들에게 다 보상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연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인증을 또 다시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2, 3개월 걸려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여름에 차 출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름 시즌 끝나고 가을에나 다시 재계약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월서부터 가을까지면은 5개월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도대체 손실 얼마를 본 걸까요? 거반 한 1,000억 가까이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2015년서부터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이 바뀌었어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모르고 갑자기 뭐 환경부에서 치고 들어와서 새로운 규정을 한 게 아니라 기아에서 이제 의사소통 부재. 아마 좀 내부 간에 무슨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미스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초유의 사태.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개발할 때 한 3천억, 4천억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이 세제 감면 혜택 그 못 받는 부분과 판매 못하는 부분을 합치면 이게 진짜 손해가 막심한 거죠. 기아한테는 굉장히 악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 하루에 정말 운 좋아서 이걸 받으신 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가을까지는 길거리에서 많이 안 만져주시겠네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 한 대도 못 봤어요. 그죠. 희소한 모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특장점이 1.6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감마 엔진. 그래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많았죠. 이렇게 큰데 차가 2톤 가까이 나가는 차를 이게 뭐 1.6 터보로 되냐. 그런데 이제 뭐 자연흡기 2.0을 넣어도 보통 그 엑스 사이클 방식이면은 한 150마력, 160마력 그렇게밖에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소나타 터보에 들어가는 180마력 감마 터보 엔진이니까 180마력에 26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낸단 말이죠. 27kg.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엔진 하나만 달려 있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약하죠. 복잡해지는데 요게 이제 44.2kW니까 이제 60마력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럼 이제 합산해서 230마력을 낸대요. 수치로 합해보면 240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180 플러스 얘가 60. 그럼 240인데 그걸 거주것대로 수치로 합한 숫자는 아닌 거죠. 그죠. 모든 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합쳐져서 합산 출력을 내면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는 이제 병렬이죠. 그래서 토요타 방식하고 달리 토요타는 직병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출력에도 관여하고 발전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 관여할 때의 입력이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 네, 회생적이 네.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네, 방향은 같은데 네, 힘을 받는 네. 게 반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출력이 엔진 쪽으로 해서 서포트를 하느냐, 네. 아니 발전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로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성기어로 된 MG1, MG2 모터에 유성기어가 들어가 있는 그 어셈블리가 변속도 다 처리를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터의 출력이 강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변속 제어가 원활하거든요. 근데 얘는 6속 변속기가 들어가니까 구태여 모터 출력이 그렇죠. 예, 토요타의 그 THS만큼 안 가게 되는 거죠. 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왜 그 토요타의 모터는 굉장히 뭐 100마력 넘는 강력한 모터를 쓰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원가 절감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합산 출력 230이니까 아마 이제 상품성이라는 거는 그 베리에이션에 맞게 그다음에 그 라인업에 맞게 세그먼트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나타 터보가 딱 그 정도 나와요. 가솔린 터보가 240 한 5마력 정도 나오는데 2.0 투어. 네, 그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 모터는 초반에 약간 좀 이렇게 토크 강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발전 가속할 때. 네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은 아마 그 소나타의 2.0 터보 가솔린 모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 프레임 이렇게 튼튼하게 돼 있고요. 예. 쭉 우물정자로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세대 이전에 2세대는 H 프레임이었죠. 프레임을 아예 새로 설계했네요. 예, 새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프레임을 응용해서 붙인 게 아니고 네. 아예 새로 만들었네요. 네, 네, 요거 서브 프레임 다시 다 새로 만들고 요게 3세대 플랫폼인데 그 뭐 다중 접합 뭐 그런 플랫폼이 들어갔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사고 나면은 다중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도 걸어주고 그 비껴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껴치기도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야 2차 사고가 안 나는데 차가 이렇게 옵셋 충돌했을 때 돌잖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요거는 사고가 나면은 브레이크를 강제로 잡아서 더 진행하지 않게 최대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늘 쓰던 거라 네. 1.6 감마하고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냥 요 체급에서는 좀 새롭게 조합을 한 건데 그 기존의 네. 현대 하이브리드에서는 늘 보던 정도의 조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두 그런데 가지는. 이제 감마 터보 엔진하고 하이브리드는 처음 붙는 거죠. 네, 네. 지금 처음 붙어요. 궁합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터보 엔진이 이게 1.6이라 그래도 네. 이게 자연흡기 2.0 엔진보다 더 커요. 네. 왜냐면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고 흡기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2.0 터보에 걸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사륜 구동을 넣을 때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 유닛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게 전륜 구동의 횡치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종치면은 이 트랜스퍼 유닛하고 변속기가 똑바로 뒤로 쭉 쭉 뻗는데 네. 얘는 지금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살짝 이게 틀어져 있어요. 살짝 틀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각속도를 한번 이렇게 바꿔줍니다. 보면. 그러니까 요게 일직선으로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어서 여기서 살짝 바꿔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전륜 구동의 횡치 방식에서 설계할 때 좀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약간 요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륜 구동은 이제 뭐 전자식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에 사륜까지 물려 있으니까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국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의 하이브리드 들어갔고, 끼케야 이제 코나 정도에 들어갔는데, 거긴 또 사륜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은 중형 SUV에 터보 감마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가 붙었는데 사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도 디젤이 끝물이라는 걸 아니까 2.2에 해당하는 수율과 연비, 국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구매 포인트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여기다 다 넣은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디젤 이상의 연비가 나오면서 정숙해요. 굉장히 정숙하고. 기술 조합으로 보면 현 시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터보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의 4륜. 여기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는 게 되겠죠. 어쨌든 뭐 하이브리드의 관건은 뭐 전기 모터를 얼마나 잘 어시스트를 하느냐. 그다음에 회생 제동을 할 때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하고 회생 제동 브레이크 간의 위화감이 이질감 같은 게 그렇죠. 어느 정도나 있을 거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가 그 회생 제동 먼저 걸리고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따라 걸리는 형태인데 그게 이제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에서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런 느낌 안 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또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 그러니까 모터 브레이크로 제동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발전을 하니까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 패드가 잘 안 달아요. 디스크하고.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살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표면이 새 거 그대로 그냥 오랫동안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에요. 하이브리드. 너클은 지금 알루미늄급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강인데 이 강을 쓰더라도 이렇게 좀 중량이 나가는 거는 이제 외판으로 절곡만 하지 않고 밑으로 접합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요. 맥퍼슨 스트럼 방식으로 위쪽으로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륜 구동 방식의 전륜 기발의 사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전륜 쪽이 또 두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 이제 이게 주행을 할 때는 보통 여기에 이제 구동 배분이 되더라도 대부분 70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는 방식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9, 1, 뭐 100방 아니면은 뭐 7, 3. 물론 이제 홈런 빠져나갈 때 5대 5로 잠깐 쓸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전륜 구동 방식은 이제 전륜 쪽에 출력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 두께를 보면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위에 보시면 이제 3원 청매라든지 이런 게 좀 작죠. 네. 그 이제 유럽 모델은 GPF까지 요즘은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죠. 그런가 보죠. 잠깐만요. 네. 뭐 사이즈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선이 이제 이쪽으로 쭉 나옵니다. 보통은 이게 저쪽 그 시트 쪽 하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머플러 앞쪽, 운전석 저 뒷좌석 뒤쪽. 왜 여기다 넣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이제 그 트렁크도 이 밑에가 플랫하고 그렇죠. 또 6인승, 7인승 뒤에 활용도가 많잖아요. 근데 활용해야 되니까. 승용차는 2열까지만 있고 그 뒤에 트렁크 공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넣기가 좋은데 얘는 없어서 이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용량이 1.49kWh예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좀 큰 차에는 1.73 kWh가 들어가는데 줄였네요. 네. 이게 줄인 거는 뭐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배터리 가격 좀 덜 쓴 거예요. 이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튬 이온 폴리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튬 이온 폴리머가 리튬 이온을 이제 젤 타입으로 해가지고 폴리머를 섞어서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카본 파이버 폴리머 린포스트 폴리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폴리머 에폭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젤 타입, 젤화, 고체를 시켰다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게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리튬이온 방식의 최근에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1.73에 1.49면은 240와트. 240와트 아워. 그 정도가 이제 빠진 건데 240와트 아워 정도면은 원가가 뭐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그 4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NCM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양극판에 니켈하고 코발트하고 망간이 활성화를 이제 옥시데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수산화 리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발트하고 니켈하고가 되게 비싸요. 리튬도 비싸고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면 이제 셀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비싼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팩이 늘어나야 되니까 요게 이제 용량 대비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이 보통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팩도 가격이 꽤 비싸요. 이게 뭐 그러겠죠. 300만 원 넘어요. 어떤 때는 뭐 서비스 받았는데 이게 뭐 400만 원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기차 전기차에 비하면 예. 상당히 비싸네요. 64kWh짜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2, 3천 정도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배터리 냉각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BMS 이게 다 이게 어셈블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셀을 그냥 이렇게 막 적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폭발했을 때 연쇄 폭발 나지 않는 설계나 회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만 작지 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품은 전기차나 이거나 뭐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얘는 몇 분의 1이니까 가격도 그렇겠지가 아니더라고요. 배터리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달라붙는 오버헤드가 꽤 들어간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케이스도 충격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밀폐를 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리튬은 이 산소와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밀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꽤 비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분들은 왜 하이브리드가 좀 더 일반 버전보다 비싸냐면 전기 모터 들어가죠, 인버터 들어가죠, BMS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또 이렇게 팩으로 또 밀폐시켜야 되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합 배선들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저 묵직한 게 가운데 있어서 밸런스는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료고통이 여기 들어가니까 좌우 대칭도 맞춘 것 같아요. 네, 대충. 그래서 아마 기아 쪽은 연료 탱크하고 무게를 맞추느라고 좀 줄였어요. 이렇게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조업에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이 3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국내에서 경쟁할 모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중통이 굉장히 크네요. 레저레이터가 배기량에 비해서. 그러게. 네. 1600cc인데. 네. 뭐, 왜 이렇게 크게 크지? 만들죠? 오, 뭐, 크면 좋겠죠,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실런트나 이런 거는 안 발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실리콘 싼 곳도 이렇게 빈틈이 좀 많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 XM3는 빈틈이 하나도 없었는데 완벽하게 다 발라져서 여기는 뭐 빈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쏜 게 아니라 로봇이 쏜 것 같네요.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부분만 균일하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 로봇이 실링 작업한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이 쏜 거 같네요. 요런 데 이제. 예, 몇 군데는 이제 사람이 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실링 로봇이 쏘다가 이제 뭐 좀 포인트 이렇게 사람이 쏘기도 하고 뭐 예, 라인에 따라서 뭐 다른 것 같아요. 그 3세대 플랫폼이라 그래서 뭐 많이 바뀌었나 했는데 산타페랑 비슷하죠. 예, 트레일링암 방식으로 해서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링 암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링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4개의 링크고 5링크면은 트레일링 암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여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랜저까지 이런 형태로 멀티링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렌토는 고급차는 아니다. 고급형의 어떤 프리미엄을 강조한 모델은 아니다. 근데 뭐 이런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뭐 이게 저급하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자동차가 이제 급이 있잖아요. 세그먼트도 있고 가격대도 있고 하니까 딱 이제 기업체에서는 얘는 2급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설계는 여기 적용을 하고 그 이상부터는 이렇게 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보면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죠. 네. 뒤로 출력이 그만큼 적게 나간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230마력에서 보통 평균 한 30% 정도면은 한 70마력 정도 되죠? 네, 70마력이 약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차에 들어가는 그 정도예요. 드라이브 샤프트 정도다. 예. 보통 스파크나 모닝에 딱 요 정도 두께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력이 걸렸을 때 그 비틀린 모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거든요. 출력 순위. 그래서 요게 맞춰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출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트랜스퍼 유닛이나 이쪽에 그 동력을 잡아주는 클러치 하우징, 네. 그 다음에 후륜으로 들어가는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두께를 보면 네. 아, 대충 얘는 출력 배분이 어느 정도 그렇죠. 되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쪽에 이렇게 짧게 걸려 있나요? 생각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SUV로서는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심형인 거죠. 네,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바퀴 자유도가, 그러니까 후륜의 자유도를 많이 이렇게 허용하지 않은 도시명 SUV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보통 뭐, 리지드 엑셀이 아닌 이상,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출력에 들어가는 어떤 이 차동 네. 케이스하고 요게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다 도심형으로 봐야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후륜 쪽에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가격대에 기대되는 요게 이제 3,500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등치되는 SUV의 가격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위로 가면 5,000까지 가요. 아, 옵션 다 보태면? 네, 다 붙으면 5,0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940? 그 정도까지 가요. 5,000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 감면을 못 받으면 5,000이 넘어가고 세금 감면을 받으면 4,940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든 연비 올려서 세금 감면을 받아야 돼요. 인증 작업을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러치의 서버 모터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력 뒤쪽으로 들어가는 절기 얼마 안 되니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실런트를 드문드문 이렇게 발라놓은 게 다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커버는 없고요. 네. 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쪽에 붙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공간은 있는데. 공간은 있는데 네. 저기보다는 저 공간이 만약에 네. 활용할 수 있으면 네. 저기다 놓는 게 사실은 여러 면에서 유리하긴 하겠죠. 아, 근데 혹시나 이렇게 지나다가 바닥을 네, 긁는다든지 바닥에, 네, 그런 염려가 있긴 한데 여기에 있으면 또 기차가 박을까봐. 아, 뒷차가 뒤에서. 네. 어. 그러니까 뭐 모든 포맷에도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저기는 돌 같은데 찍힐까봐 여기는 뒷차가 박을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인 거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부정적이 되는 거고. 네.